이 그림 가짜라네. 파리 루브르 미술관. 100억 원짜리 명화 앞에 경비원들이 노숙자를 끌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노인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그림 가짜입니다. 전 세계가 믿은 명화, 정부가 보증한 작품, 그리고 40년 전 이 말을 했다가 인생이 파괴된 한 남자. 그날 루브르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사건 1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이른 아침 햇살이 쏟아집니다.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 사이로 비치는 빛이 대리석 바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죠. 개관 시간이 되자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입구로 몰려듭니다. 오늘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르네상스 전시관 입구에는 특별 전시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천사의 눈물, 16세기 이탈리아 거장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죠. 최근 개인 소장가로부터 100억 원에 구입한 이 작품은 미술관의 자랑거리입니다. 전시관 안쪽에서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수석 큐레이터 제라르 뒤퐁이 외신 기자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450년 만에 세상에 공개되는 겁니다. 뒤퐁의 유창한 영어가 전시관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작품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관람객 무리 속에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들어섭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어요.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고 신발은 오래되어 밑창이 닳아 있습니다. 입구에 경비원 2명이 노인의 행색을 보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죠. 한 경비원이 무전기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보고합니다. 노인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묵묵히 걸어갑니다. 다른 관람객들이 노인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거나 옆으로 비켜서죠. 하지만 노인의 눈빛만은 흐리지 않고 또렷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처럼요. 노인은 천사의 눈물 앞으로 곧장 향합니다. 뒤퐁의 설명회가 진행 중인 그곳에 조용히 다가서죠. 그림 앞 2미터 지점에 멈춰선 노인은 코트 주머니를 더듬습니다. 낡고 금이 간 돋보기 하나를 꺼내 들고 천천히 그림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경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노인 곁으로 다가오고 주변 관람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립니다. 노인은 돋보기를 통해 그림의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5분이 넘도록 미동도 하지 않고 작품만 바라보고 있죠. 주변 관람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투덜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사진도 못 찍겠어요. 경비원 중 젊은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죠. 손님, 다른 분들도 관람하셔야 하니 잠시 비켜주시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돌립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해요. 이 그림 가짜라네. 주변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옆에 서 있던 미국인 관광객의 눈이 커지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노인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가짜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림의 왼쪽 하단 부분을 가리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나죠. 몇몇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듭니다. 본관 사무실 르네상스 전시관에 상황 발생했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보안 책임자가 빠른 걸음으로 현장에 도착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노인 앞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안료의 색상 배합이 16세기 기법과 다릅니다. 특히 푸른색 부분에 사용된 울트라마린은 19세기 합성 안료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보안 책임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그리고 이 캔버스의 직조 방식을 보세요. 16세기 이탈리아산이 아니라 18세기 이후 프랑스 북부에서 생산된 직조법입니다. 관람객들이 더욱 가까이 모여듭니다. 노인의 설명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깊은 전문 지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려요. 한 일본인 관광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거 완전 사건 아니에요? 보안 책임자가 다시 무전기를 듭니다. 뒤퐁 큐레이터님, 즉시 르네상스 전시관으로 와주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도 같은 무언가가 어려 있죠. 뒤퐁이 헐레벌떡 전시관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고 숨소리가 거칠어요. 노인의 행색을 본 뒤퐁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갑니다. 대체 무슨 소동입니까? 보안 책임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뒤퐁이 코웃음을 칩니다. 이분이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것 같군요. 빨리 밖으로 모셔드리세요. 하지만 그때 한 관람객이 소리칩니다. 벌써 SNS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는데요. 뒤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구석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을 부르죠. 소피아, 이분을 조용히 사무실로 모시고 가요. 30대 초반의 소피아 베르나르가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신입보건 전문가로 이제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손님, 조용한 곳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실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다시 그림을 가리킵니다. 붓터치를 보세요. 원작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을 그었는데 이 그림은 반대입니다. 소피아의 눈빛이 변합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그녀는 노인의 말이 정확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죠. 그리고 명암 처리를 보십시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은 스푸마토 기법으로 경계를 흐리게 했지만 이 그림은 너무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소피아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노인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녀는 뒤퐁에게 돌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큐레이터님, 이분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정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뒤퐁의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소피아, 당신은 이제 입사 6개월째예요. 100억짜리 작품을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소피아가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죠. 미술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퐁이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이미 영상은 퍼지고 있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지못해 결정을 내립니다. 좋아요. 프랑스 국립미술품 감정원에 긴급 검증을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은 전시관 구석 벤치에 조용히 앉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푸른 하늘이 보이죠. 소피아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디서 그런 전문 지식을 배우셨어요?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그의 눈빛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후 3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술관 정문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60대 후반의 은발 신사와 전문가 팀 5명이에요. 프랑스 국립미술품 감정원 원장 앙투안 로랑입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고 걸음걸이는 무겁죠. 뒤퐁이 급히 나와 그들을 맞이합니다.
원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로랑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자릅니다. 일단 작품부터 봅시다. 오후 6시 폐관 시간이 되자 미술관은 관람객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로랑과 전문가 팀이 천사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검사실로 옮기죠. 특수 제작된 운반 케이스 안에 작품이 들어가고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됩니다. 뒤퐁은 검사실 밖 복도를 서성입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이마의 땀은 마를 줄 모르죠.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전시관에는 소피아와 노인만 남아 있습니다. 소피아가 노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죠. 이한수입니다. 소피아의 눈이 커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혹시 40년 전 미술 감정계의 전설이었던 그 이한수 교수님이신가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피아의 손이 떨립니다. 대학 시절 미술사 교수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오르죠. 세계 3대 감정가 중 한 명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천재. 비극적인 실종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신의 그림자. 교수님이 여기. 이렇게.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가죠. 뒤퐁을 찾아 검사실 앞까지 달려갑니다. 큐레이터님, 저 노인분이 이한수 교수님이세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뒤퐁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집니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이 바닥에 떨어지죠. 종이들이 복도 바닥에 흩어집니다. 뭐라고? 뒤퐁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어요. 소피아가 놀라 그를 부축합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뒤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황급히 검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죠. 현미경으로 작품을 살피던 로랑 원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합니다. 원장님 밖에 이한수가 있습니다. 로랑의 손이 멈춥니다.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뒤퐁을 바라보죠.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군. 로랑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검사실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킵니다. 6시간째 정밀 검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로랑 원장은 엑스레이 촬영 장비 앞에서 결과물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죠. 안료 성분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보고서를 건넵니다. 로랑이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내쉬어요. 프러시안 블루가 검출됐군. 이건 1704년 이후에나 개발된 안료야. 옆에 서 있던 남성 연구원이 또 다른 보고서를 올립니다. 캔버스 연대 측정도 완료됐습니다. 1780년경 제작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검사실 구석에 앉아있던 뒤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죠. 로랑이 붓터치 패턴 분석 자료를 펼칩니다. 컴퓨터 화면에 빨간색과 파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겹쳐 있어요. 필압과 리듬이 원작자의 것과 다릅니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보이죠. 3명의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로랑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이 작품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모작입니다. 검사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입니다. 뒤퐁이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장비 오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로랑이 차갑게 그를 바라봅니다. 뒤퐁 씨, 3가지 독립적인 검사 방법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뒤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대죠. 로랑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갑니다. 40년 전에도 당신은 이한수 교수의 정확한 판단을 무시했지. 그 말에 검사실 안의 연구원들이 모두 긴장합니다. 뒤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어요. 로랑이 검사실 문을 엽니다. 이한수 교수님을 모셔오세요. 소피아가 전시관으로 달려가 노인을 데려옵니다. 이한수가 검사실 문을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죠. 로랑이 그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이한수가 로랑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치죠. 앙투안, 자네도 늙었구만. 로랑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40년 전 제가 침묵했던 것, 평생 죄스러웠습니다. 이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됐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무게가 실려 있어요. 뒤퐁은 구석에서 벽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주먹이 하얗게 쥐어져 있죠. 로랑이 이한수에게 검사 결과물들을 보여줍니다. 교수님 말씀이 모두 맞았습니다. 이한수가 자료들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의 손가락이 엑스레이 사진 위를 따라 움직이죠. 검사실 밖 복도에서는 소피아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루브르 미술관 대회의실이 기자들로 가득 찹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메우죠. CNN, BBC, 르몽드, 모든 주요 언론사가 모여 있어요. 단상 위에는 긴 테이블과 6개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로랑 원장이 먼저 단상에 오릅니다. 그 뒤를 따라 전문가 팀과 미술관 관장이 자리에 앉죠. 마지막으로 깨끗이 면도하고 미술관이 준비한 정장을 입은 이한수가 나타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와요. 저분이 그 노숙자였던 사람이에요? 로랑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엽니다. 어제 저녁 진행된 정밀 검사 결과 천사의 눈물은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위작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지죠. 로랑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진실을 밝혀낸 분을 소개합니다. 이한수 교수님입니다. 이한수가 천천히 일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로랑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져요. 이한수 교수는 40년 전 세계 3대 미술 감정가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런던, 파리, 뉴욕의 주요 미술관에서 수백 점의 작품 진위를 가려내셨죠. 기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해요. 그런 분이 왜 노숙 생활을 하셨습니까? 로랑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죠. 1985년 이한수 교수는 프랑스의 한 재벌 컬렉터가 소장한 작품을 위작으로 판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로랑에게 집중되죠. 하지만 당시 교수의 수제자였던 제라르 뒤퐁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스승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납니다. 한 영국 기자가 재빨리 묻습니다. 그 뒤퐁이 현재 이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 맞습니까? 로랑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지죠. 미술계는 당시 권력과 돈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이한수 교수의 주장은 묵살됐고 그분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어요. 로랑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시죠. 가족들마저 교수를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비용도 방법도 없었던 교수는 유럽 각지를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한 일본 기자가 질문합니다.
뒤퐁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랑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는 스승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위작 거래상들과 결탁해부를 쌓았죠. 이한수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어요. 다만 깊은 슬픔만이 어려 있을 뿐이죠. 로랑이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저 역시 당시 동료였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 비겁함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인 듯 고요해집니다. 로랑이 이한수를 향해 마이크를 건네죠. 이한수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의 손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이듯 침묵이 흐르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그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해요. 다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한수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40년간 거리에서 살면서도 저는 미술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작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회의실 뒤편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와요. 프랑스 문화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단상으로 올라와 이한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깊게 허리를 숙이죠. 이한수 교수님, 프랑스 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폭발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요. 교수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루브르 미술관 관장이 일어납니다. 교수님께 자문감정가 직책을 제안합니다. 적절한 거처와 생활비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한국 귀국을 원하신다면 대사관에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한수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단상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한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죠. 교수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교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이한수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게. 기꺼이 가르치겠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때 회의실 밖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경찰 2명이 뒤퐁의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이죠. 한 기자가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가 촬영을 시작합니다. 뒤퐁 큐레이터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퐁은 텅 빈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의 손끝이 떨리며 펜을 놓치죠. 창밖으로 파리의 회색 하늘이 보입니다. 회의실에서는 각국 언론이 이한수를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이어갑니다. 영국 타임스 기자가 묻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한수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젊은 감정가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을 전하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로랑이 이한수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죠. 교수님, 오늘 저녁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한수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40년 만의 식사로군.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추죠. 이한수의 주머니 속 낡은 돋보기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3개월 후 파리 몽마르트르 언덕의 작은 아틀리에에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집니다. 창문 너머로 사크레케르 성당의 하얀 돔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어요. 이한수가 이젤 앞에서 학생들에게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를 포함한 5명의 젊은 미술 전문가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죠.
작품을 볼 때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이한수의 목소리가 아틀리에에 잔잔하게 퍼집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새겨듣어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진실을 보는 용기는 스스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그 용기를 지키셨어요? 이한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그리움이 서려 있죠. 예술에 대한 사랑이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아틀리에를 나갑니다. 이한수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 한 통을 펼쳐요. 한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40년 만에 연락이 닿은 딸이 보낸 것이죠. 아버지, 다음 주에 파리로 갑니다. 꼭 뵙고 싶어요. 그의 손이 편지를 쓰다듬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지만 그는 웃고 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파리의 거리가 펼쳐집니다. 루브르 미술관에서는 이한수 진실을 찾은 거장이라는 제목의 특별 전시가 준비 중이에요. 그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아틀리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한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로랑 원장의 전화예요. 교수님, 오늘 저녁 센 강변에서 만나실까요? 이한수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러지요, 앙투안.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서 자문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비퐁이 인증했던 작품들 중 12점이 추가로 위작으로 판명됐어요. 미술계 전체가 대대적인 재검증 작업에 들어갔죠. 이한수의 이름은 이제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한수는 혼자 센 강변을 거닙니다. 다리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여요.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돋보기를 꺼냅니다. 40년 전 아내가 준 것으로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여보, 이제 우리 딸을 만나러 갑니다. 그가 하늘을 향해 작게 중얼거립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돋보기를 햇빛에 비춰보죠.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세상이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로랑이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두 노인이 강변을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천천히 사라집니다. 이한수는 더 이상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진실을 지킨 사람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을 전하는 스승으로 돌아왔죠. 파리의 하늘은 오늘도 아름답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40년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그는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명성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하지만 한번 도착하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세상에 묻혔던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